부부교 사랑이라는 이름의 평생 서약.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구독은 서약처럼, 좋아요는 반지처럼, 알림은 결혼 서약서처럼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결혼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왜 더 통제받는 기분이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매일 감시받는 느낌이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입교했습니다. 부부교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완벽한 컬트거든요. 교주가 있고, 경전이 있고, 의식이 있고, 헌금이 있고,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입교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로요. 2024년 한국에서 결혼한 커플 수는 19만 3천 쌍. 그들은 모두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얀 드레스, 검은 턱시도, 증인들 앞에서의 서약.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게 뭔지 아세요? 평생 계약서거든요. 일반 계약서는 위약금 내면 끝나요. 근데 이 계약은요, 탈퇴하려면 재판소 가야 합니다. 입교는 쉬웠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됐죠. 근데 탈퇴는요,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싸우고, 평균 1년 걸려요. 이게 정상인가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법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부교에 입교하면 첫 번째 배우는 교리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양말 좀 벗어놔. 설거지 좀 해줘. 쓰레기 좀 버려. 남편은 생각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지 하. 근데 부부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사랑이야. 관심이 없으면 말도 안 하거든. 정말일까요? 부부 상담사 김모 씨는 말합니다.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통제하려는 욕구거든요. 상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10년, 20년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오늘은 잔소리가 없네. 나한테 관심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컬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부부교의 두 번째 교리는 헌금입니다. 결혼하면 돈이 내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 되죠. 남편의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생활비 명목으로 350만 원이 나갑니다. 남편 몫은 50만 원. 이게 교리예요. 남편의 돈은 가정을 위한 헌금이다. 누가 정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해요. 2023년 통계를 보면요. 기혼 남성 중 68%가 본인 통장을 아내가 관리한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번 돈인데 본인이 관리 못해요. 왜요? 가정을 위해서라고 하죠. 근데 진짜 이유는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한테 맡기면 다 써버릴 거야. 이게 부부교의 기본 전제거든요. 남편의 월급은 주님의 뜻대로 쓰이되 주님의 뜻은 늘 마트에서 끝납니다. 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쓸 때마다 허락받아야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부부교에서는 정상이에요. 결혼하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합니다. 왜요? 숨길 게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 이게 부부교의 세 번째 교리예요. 감시는 사랑의 보호다. 한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 휴대폰에 잠금 걸려 있으면 의심되잖아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합니다. 문자, 카톡, 인스타, 통화 기록 다 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남자가 카톡 보냈어? 누구야 이 사람? 왜 저녁 약속 있어? 이게 일상입니다. 부부 상담센터의 한 상담사는 말합니다. 이건 신뢰가 아니라 통제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관심이야. 사랑하니까 확인하는 거야. 통제를 사랑이라 부르는 거죠.
부부교 교리 중 이 말도 있죠. 비밀번호는 곧 진리입니다. 부부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저녁 식사입니다. 매일 저녁 6시 식탁 앞에 앉습니다. 밥, 국, 반찬. 아내가 차렸어요. 남편은 먹습니다. 맛있어. 응.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게 10년, 20년 반복돼요. 한 아내는 말합니다. 저는 매일 밥 차려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해요. 당연한 거래요. 남편도 말합니다. 저는 매일 돈 벌어와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들어요. 당연한 거래요. 서로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부부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 거죠. 부부는 싸웁니다. 통계를 보면요. 부부가 일주일에 평균 3.2회 싸운대요. 뭐 때문에요? 1위 돈 문제, 2위 시댁 처가 문제, 3위 육아 문제, 4위 집안일 분담, 5위 외도 의심. 싸움은 이렇게 시작돼요. 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언제? 맨날 그러잖아. 구체적으로 언제? 아, 답답해. 대화가 안 됩니다. 왜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아내는 감정으로 말하고 남편은 논리로 답해요. 싸움이 끝나면 침묵이 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대부분 아내가 먼저 풉니다. 왜요? 애들도 있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부부교의 화해 방식이에요. 진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냥 덮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싸움 때 또 나옵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부부교를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2023년 이혼한 커플 수는 9만 3천 쌍. 그들의 평균 이혼 소요 기간은 13.7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협의 이혼도 힘든데 재판 이혼은 더 힘들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가고, 증거 모으고. 한 이혼남은 말합니다. 이혼하는데 2년 걸렸어요. 재산 분할로 집도 팔았고요. 애들은 못 만나요. 차라리 그냥 참고 살 걸 그랬어요. 이게 부부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탈퇴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참고 사는 거예요. 2025년 현재 한국의 혼인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인구 1,000명당 3.9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부부교를 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고, 이혼하는 걸 봤고,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생각하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결혼하면요? 똑같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부부교의 교리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요. 한 20대 여성은 말합니다. 결혼은 무덤이래요. 사랑의 무덤이요. 맞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의무로 끝나는 게 부부교거든요. 부부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컬트입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죠. 교주는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교주예요. 서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컬트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게 더 무섭거든요. 싸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좋아요. 혼자보단 나아요. 그게 부부교의 마지막 교리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함께 있는 것. 완벽한 행복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둘 다 웃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 사람이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게 결혼이고 그게 부부교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순간만큼은 부부교가 아니라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식으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익숙해지면 동지가 됩니다. 동지로라도 함께 걷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가? 의무로 사는 건 아닌가? 만약 그 답이 의무라면 우리는 컬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그건 여러분이 답해야 합니다. 가벼운 주제로 웃으며 풍자적 글을 쓰고 싶었는데 웃으려다 울컥했다면 그게 진짜 부부교입니다. 컬트썰이었습니다.